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1라운드 로빈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1경기씩 각 팀이 치렀고요. 이번 주말부터 2라운드 로빈. 벌써 이렇게 됐네요. 3분의 1 지나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본격적인 프리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한 시즌 전에 한 순위 예측과 1라운드 순위 로빈 순위 한번 비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는 시간. 네. 몰라. 나 반성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난 추가할 것일 뿐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하고. 네. 네. 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참합니다. 네. 처참합니다 진짜. 저 같은 경우 예측 순위와 현재 순위가 똑같은 게 파리 광주 하나입니다. 여기 봐봐, 내가 올려놨잖아. 파리, 진짜. 광주. 진짜. 네. 근데 저는 더 심각합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진짜요? 와. 이렇게 비켜갈 수가 없어. 물론 뭐 순위가 꼭 딱 맞아야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흐름은 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흐름 보면 할 말이 없다는 게 저와 창 기자가 모두 상위권으로 예측한 전북과 서울 죄송합니다. 하이 스플릿권에 지금 있죠. 서울이 9위, 전북이 10위고요. 그리고 창 기자가 5위, 그리고 제가 8위로 예상한 포항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 뭐 지금 구단 프런트 분들이나 팬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는 건 뭐 100%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대단합니다 포항. 늘 엇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란히 11위로 예상한 김천 상무는 지금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강등권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은 아챔권에 올라가 있는 상황. 박태하 감독님, 그 정정용 감독님 종종 방송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도 저희지만 아마 다른 분들 순위 예측도 아마 저희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네. 어렵습니다. 올해 네. 특히 또 판도가 예상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하는 부분이고요. 또 광주가 6연패를 하고 누가 또, 알았어? 대구가 또 감독 바뀌었죠. 뭐 전북도 감독이 바뀌었고 그렇죠. 여러 예. 가지로 지금 뭐 변수가 많은 1라운드 로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프리뷰 돌입하기 전에 짧게 즉흥적으로 뭐 따로 얘기 안 했는데 최고의 선수 1로빈, 최고의 감독, 최고의 영플레이어만 살짝 뽑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감독, 최고의 선수 이견이 없죠. 이동경 누구? 이동경으로 네. 도쿄리로. 무조건이죠, 무조건. 네, 거의 이명주 그때 그 연속 공격 포인트 10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했던 그때 시절을 연상케 하는 보니까 8경기에서 7골 5도움이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차면 들어가는 거의.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 엘링 홀란이 생각나는 그런 퍼포먼스였고 최고의 감독 지금까지. 태아 드라마 아르테아 박태하 감독 해야죠. 지금 방금 포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박태하 감독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네. 저도 박태하 감독. 어쨌거나 뭐 김민동 감독이 좋은 팀을 만들어놨다고 해도 지금 주는 변화나 성적 같은 걸 봤을 때는 준비된 지도자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박태하 감독 아니면 저는 윤주환 감독으로. 윤주환 감독도 네. 좋았죠. 네. 그리고 최고의 영플레이어는 뭐 이것도 역시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양민혁 선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고 포인트 측면에서도 지금 당장 영플레이어상을 뽑는다면 양민혁이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 번씩 다 붙어봤습니다. 이제 누가 잘하고 전술이 어떻고 어디가 약하고 이런 걸 다 아는 상태에서 2라운드 로빈 돌입하기 때문에 장담컨대 2라운드 로빈 더 재밌고 치열해질 겁니다. 자, 12라운드 프리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경기 11일 오후 4시 30분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네, 인천은 승점 14점으로 6위, 서울은 12점으로 9위입니다. 두 팀은 최근 6경기에서 나란히 1승씩 그만큼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 시즌 두 번째 인경 더비 혹은 경인 더비를 치릅니다. 3월 상암에서 열린 첫 맞대결에선 0대0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나란히 승리하지 못한 것 같지만 내용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쵸. 네, 인천은 김천 원정에서 2골 리드를 후반에 따라잡아서 값진 승점 1점을 따냈고요. 서울은 후반 막바지 울산의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최다관중 앞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인천은 답답했던 득점력이 조금씩 살아난다는 점이 호재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5골인데요. 이것은 4월 5경기에서 넣은 득점과 동일합니다. 내용을 보면 무고사가 2경기 연속골, 그 최근 4경기 3골, 어느덧 시즌 6골로 득점왕 경쟁권에 돌입을 했고요. 역시 국밥.
네, 다릅니다. 뭐 일류첸코도 그렇지만 무고사 역시 한 방 있는 선수란 걸 다시 보여줬고 제르소는 6경기 만에 득점을 했습니다. 두 선수가 득점에 가세를 했을 때 팀이 얼마나 힘을 받는지 최근 2경기에서 보여줬고요. 최근 3경기 기대 득점이 전체 3번째에 달할 정도로 지금 인천은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조성 감독은 어깨 쇄골 부상을 당한 이명주 자리에 이날 김도혁과 문지환 카드를 가동을 했는데요. 문지환은 포항전 후반전부터 지금 3경기 연속 꾸준히 출전을 하면서 조상 감독이 3백을 보호할 수미를 전형적인 수미를 두는 식의 안정감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델브리지를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하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 김천전 이전까지 2경기 연속 무실점을 했거든요. 수비 쪽에도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생긴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수비가 안정적일 때 이렇게 득점이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지금 중미와 수비가 조금씩 안정화되는 것 같고 신진호, 김보섭은 지금 연습 경기에는 모습을 드러내지만 아직 공식전에 나설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김준엽, 민경현, 김현석, 김민석은 여전히 재활 중입니다. 서울은 지난 2경기 연속 선발 라인업의 평균 연령이 26.3세였습니다. 대전전에선 30.5세 약 4살 어린 젊은 스쿼드로 최근에 고비를 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울산전에선 경기력에서 크게 밀렸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건들의 에너지에 기대를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이 지난 2경기 연속 평균 연령이 30세가 넘어간다는 점을 볼 때 어떤 인천의 베테랑의 안정감과 서울의 어떤 젊은 선수들의 패기의 싸움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은 지금 15골 중 원정에서 지금 4골에 그치고 있거든요. 원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득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지 그리고 인천 원정에서 지금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데 이 역시도 극복해낼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링가드와 김주성은 김기동 감독이 직접 밝힌 대로 각각 5월 중순과 6월 중순에 복귀할 예정이고요. 링가드는 물어보니까 시술 부위에 이제 통증은 없는데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강상호 선수는 조만간 복귀할 것 같은데 이번 인천전은 살짝 어려워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인천 무고사, 서울 일류첸코로 하겠습니다. 네, 무고사는 인천 입단 이후에 서울전 12경기에서 1골, 2021년 7월이었죠. 그때 결승골을 넣은 게 유일한 득점인데요. 유독 서울이 약했지만 최근 기세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꼽았고 일류첸코는 올 시즌 선발 출전한 8경기에서 5골 그리고 교체 출전한 3경기에서 지금 침묵 중이거든요. 김기동 감독이 인천전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광주전입니다. 자, 대구 지난 제주전에서 패하면서 7경기째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현 감독 부임 후 아직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실히 박찬현 감독 부임 후의 내용은 좋아졌습니다. 제주전에서도 전반 찬스를 살렸더라면 승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결국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서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박찬현 감독이 경험 많은 에드가 세징야를 후반에 넣으면서 마무리 역할을 맡기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마무리는 감독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네. 박찬현 감독의 그 혈이 뚫리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난 경기를 통해서 이 고지현, 홍철 등을 아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변화의 폭이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홍철은 몸살기가 좀 있었는데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요시노는 아직 출전이 어렵습니다. 주중에 일본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출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연패였던 광주는 제주전 승리 후에 대전까지 잡아내면서 다시 연승 모드입니다. 올 시즌 광주는 K리그1 12개 팀 중에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는 남자의 팀입니다. 팀. 네. 안영규가 징계, 변준수가 아시안컵에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후방을 지켜주면서 안정감이 생겼고요. 허율의 센터백 변신 카드가 먹혀 들어가면서 수비 쪽에 힘을 받게 된 게 확실히 좀 최근 상승세의 포인트로 보입니다. 여전히 실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안정감 있게 경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공격도 엄지성이 복귀하면서 한층 더 파괴력이 좀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6연패할 당시에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연패가 길어졌을 경우에 자신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주전 승리로 다시 좀 자신감을 찾았고 그게 연승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축구가 잘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이 선수단 전체에 관통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제가 지난 경기 끝나고 이건희 선수를 만나고 왔는데 감독이 그랬다 그래요. 야, 10연패 하든 11연패 하든 그냥 우리 축구 할 거다. 그게 뭔가 좀 먹혀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가브리엘을 제외하고 좀처럼 나서지 못하는 외국인 공격수는 베카가 이제 부상 중이고요. 빅톨 여전히 좀 적응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아사니는 지금 도끼가 좀 바짝 올랐다고 해요. 체지방도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다고. 예,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번 경기 혹은 다음 경기쯤에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주 홈에서 열렸던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대구가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대구의 올 시즌 유일한 승리였는데요. 그랬나?
지난 시즌 깨지기는 했지만 이 달빛 더비 원정팀 승리의 법칙이 올 시즌 첫 경기부터 재현이 됐거든요. 대구 홈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일단 광주는 대팍에서 4승 1무로 한 차례도 지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대구는 홈에서 3무 2패로 1승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구는 경기당 한 골도 되지 않은 득점이 광주는 경기당 1.6골이나 허용한 실점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는 팀 내 광주전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고재현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고요. 광주에서는 최근 경기력이 좋은 엄지성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춘천 송암에서 열리는 강원과 대전전입니다. 강원 1라운드 로빈 마지막 경기에서 수협을 잡으면서 4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사실 또 이것도 역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강원이 올 시즌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 중 하나인데 내용만큼 결과를 잘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앞서 4경기에서 2연패 포함해서 1승 3패에 머물렀는데 자칫 3연패에 빠질 경우 이 흐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가뜩이나 선수 변화폭이 좁은 강원이잖아요. 하지만 수협전 승리로 다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김영빈이 복귀를 하면서 이기혁을 올려서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수비에서 안정감이 생겼던 것과 달리 이기혁이 또 후방에서 뿌려주는 롱패스가 사라지면서 공격 작업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윤정환 감독 이기혁의 활용법을 두고 아마 고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영이 약간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부터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아마 지금 활동 시간이 아마 황문기랑 1, 2위 다툴 겁니다. 아마. 네. 네, 많이 뛰었어요. 네. 공격진에서도 이상원의 침묵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게 고민이 될 수 있는데 4경기째 무득점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정한민 선수가 그 공백 잘 메워주고 있고요. 윤정환 감독이 꾸준하게 기용하던 조진혁 선수도 골맛을 봤기 때문에 더욱 기세를 탈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든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경기 무패를 달리던 대전은 천적 광주에 1대1로 패하면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이민성 감독 지금 수비진과 허리진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수비의 힘으로 버텼는데 이날 2골을 실점해서 무너졌거든요. 지금 대전은 2골을 내주면 승점을 쌓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이 아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최근 5경기를 보면은 3골을 넣은 서울전을 제외하고는 4경기에서 단 1골입니다. 그나마도 수비수 안톤이 넣었거든요. 이민성 감독은 공격진은 그래도 변화를 주고 있는데 지금 누구 하나 크게 만족스럽지 않고 사실 세부적인 플레이도 좀 아쉽기는 해요. 그나마 오른쪽 측면에서 제 몫을 해주던 신상은마저 지금 부상자 대열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날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서 대전은 진짜 굿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부상자가 많습니다. 이민성 감독 또다시 B팀에서 그 자리를 메울 카드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도영이 최근 좋다고 합니다. 네. 캡틴 이순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을 시작해서 중순쯤 돼야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부 이야기입니다. 네. 대전 홈에서 열린 3월 맞대결에서는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강원이 좋은 경기력으로 대전을 압도했지만 대전이 음라파의 데뷔골로 승점 1점을 따냈죠. 아, 무각 슈팅. 그러니까요. 예. 네. 지난 시즌 대전이 강원 원정에서 1승 1무로 패가 없었는데 올 시즌 대전이 원정에서 아주 마수거리 승리가 없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에서는 어느 포지션에 기용되느냐에 따라서 전술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기혁 선수를 주요 선수로 꼽았고요. 대전에서는 지난 경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득점포를 가동했던 음라파를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수협전 보겠습니다. 전북은 포항에 패하면서 최악의 1라운드 로빈을 마무리했습니다. 10위. 박원재 대행이 갈수록 좀 힘에 부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2연승 뒤에 다 잡았던 대구전을 비긴 후에 연패입니다. 그나마 지금 부임은 매 경기 멀티골을 넣었는데 2연패를 하는 동안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저희가 녹화가 지금 수요일인데 이번 경기도 박원재 대행 체제로 갈 공산이 크거든요. 네. 결국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북의 가장 큰 급선무가 뭐냐? 수비 안정화예요. 올 시즌 11경기에서 단 한 번도 클린시트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안 될 때는 수비로 버텼던 전북이기에 더욱더 충격적인 성적인데 지금 홍정호의 지금 박진섭, 김태환마저 그러니까 핵심 원래 생각했던 주전포백 중에 3명이 쓰러진 상황이에요. 특히 형님들이. 그러니까요. 박진섭, 김태환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이재익 선수 이번 경기에 징계에서 돌아옵니다. 공격에서는 에르난데스가 또 다쳤어요. 티아고의 극심한 부지 속에 지금 송민규와 전병관이 지금 고군분투한 양상이잖아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였고 실제로 복귀하자마자 골까지 넣었던 에르난데스가 다시 다치면서 전북 입장에서는 한숨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수협은 2연승 뒤 2연패 빠졌습니다. 사실 강원전에서도 선제골을 넣었지만 막판 2골을 허용하면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수협이 버티다 막판 마무리하는 패턴으로 승점을 쌓았는데 최근 좀 실점이 늘어났습니다. 기록 찾아보니까 올 시즌 수협이 2골 이상 실점한 경기는 4전 전패입니다. 네. 일단 수협에선 입장에서는 상대를 한 골 이내로 묶어놓고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협 현재 이렇다 할 부상은 없습니다.
현재 고민은 역시 최전방과 측면 한 자리인데요. 몬레알이 지금 사실상 전력 외로 분류되면서 지금 정재민, 지동원이 번갈아 나서고 있지만 좀 아쉽고요. 안데르슨과 짜그리를 반대쪽 측면은 지금 이준석, 정승원, 김주엽 등이 나서고 있지만 역시나 아쉽습니다. 이승우가 후반 투입돼서 지금 두 자리 아쉬움을 메워주고 있기는 하지만 앞선에서 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은중 감독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 쪽은 지금 강상윤 선수의 복귀로 기동력이 더해진 만큼 전북의 느린 중원을 상대로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1대1로 비겼습니다. 당시 보아탱이 퇴장을 당하면서 수협이 기회를 잡았지만 티아고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죠. 이번 경기는 전북의 홈에서 하는데 전북이 홈에서는 수협을 상대로 6승 2무 단 한 차례도 지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을 갖고 있는 전북 입장에서는 이 징크스에 기대를 걸 것 같은데 수협이 또 올 시즌 원정에서는 2승 2무 1패로 또 괜찮았습니다. 수협이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올 시즌 전반 득점이 단 한 골도 없습니다. 유일한가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포항이 넣었으니까요. 모든 골이 다 후반에 나왔는데 이 징크스가 또 이어질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북에선 수협전에서 데뷔골을 넣었던 티아고가 이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최근 부진을 끊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수협에서는 그래도 투입되면 가장 믿을 만한 득점원이죠. 이승우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4시 30분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르고 선두와 승점 1점 차.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지금 아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나오는 그림인데 울산의 지금 현재 폼은 맨시티와 좀 비슷해 보입니다. 한 경기 덜 치르고 지난 라운드에 서울 잡고 지금 5연승 질주하면서 포항을 1점 차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대승을 따냈고 원정 두 경기에선 지금 고비를 넘어서 꾸역승으로 지난 대구전과 서울전은 어느 정도의 울산의 위닝 멘털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울산은 이번에 6연승을 하면 두 시즌 연속 6연승이자 구단 역대 7번째 6연승입니다. 2019년 이후로 지금까지 6연승을 한 건 울산과 대구 두 팀밖에 없거든요. K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6연승 이상을 한 횟수는 지금 28번에 불과합니다. 김천은 지금 6경기째 패하지 않고 있는 거는 울산과 비슷한데 곳곳에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최근 4경기에서 3번 비겼는데 특히 지난 라운드 인천전은 정종용 감독 입장에선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2대0으로 리드를 하다가 후반 33분 이후에 내리 2골을 헌납하면서 다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측면 수비 쪽에 지금 변화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 변화를 준 것이 페인이었습니다. 김천이 7월에 주요 선수들이 전역을 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본격적으로 세대 교체, 군대 용어로는 사수와 부사수가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난 인천전을 보면 김진규, 김동현, 박승욱, 김현욱, 강현무 등이 가벼운 부상과 그리고 팀 사정으로 인해 대거 빠졌습니다. 핵심이네요. 핵심인들이 다 빠졌는데 앞으로도 신병들이 지금 주축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인천전에서 결장한 김현욱 그리고 몇몇 선수는 이번 경기에 돌아올 가능성은 있고요. 부상을 당했던 풀백 김태현은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울산은 이동경 입대 공백 외에 서령우가 장기 결장하는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어깨가 말썽이었잖아요. 어깨가 빠지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는데 결국 수술대에 올랐고요. 2달에서 3달 정도 장기 결장할 예정입니다. 지금 22세 자원이기도 한 최강민 선수가 지금 좋은 퍼포먼스 보이기 때문에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유력을 하고 베테랑인 윤일록 선수도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풀백으로 변신해서 잘했죠. 네, 그때 좋은 경기를 펼쳐서 아마 기회가 또 돌아갈 것 같고요. 고승범, 루빅손도 지난 라운드에서 무리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미드필드진 운용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최근 전적에선 울산이 2018년 3월 이후 6년 동안 김천 상대로 10승 2무 지금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첫 맞대결에선 울산이 먼저 3골을 넣고 김천이 후반 2골을 따라잡는 그런 펠레스코로 울산이 간신히 승리를 했는데요. 김천이 이 경기부터 흐름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천의 어떤 저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기세가 좋은 울산이 최근 5경기에서 4경기에서 지금 무실점을 한 김천의 방패를 어떻게 뚫을지 또 이영준이 가세한 김천 공격진이 지금 매경기 하이라이트 찍고 있죠. 그리고 11라운드 MVP로 뽑힌 조현우를 어떻게 뚫을지 서울전과 2번의 세이브는 예술이었습니다. 그냥 조현우의 팀이다. 네, 이렇게도 보일 정도로 워낙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근데 키플레이어는 울산은 보야니치로 일단 하겠습니다. 요새 키맨이죠. 네, 키맨이고
워낙 패스가 좋기 때문에 보헤르치를 뽑고요. 김천은 원두제로 하겠습니다. 지금 7월부터는 울산 중원에서 같이 뛰어야 되는 선수들인데 원두제는 전역을 앞두고 울산을 마지막으로 상대를 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네, 1로빈의 당당한 선두 포항이죠. 근데 박태하 감독은 그간 저희도 그렇고 뭐 많은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선수들을 일단 칭찬해 달라면서 좀 번번이 고사의 뜻을 밝혔었습니다. 네, 포항 현지에서 지금 지역지와 인터뷰를 했고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조금 꺼냈습니다. 네, 선두 비결에 대해서는 뭐 축구만 할 수 있는 환경 이거는 저희 정재희 선수 인터뷰에서도 나오죠. 정말 축구밖에 할 게 없다고. 네, 그리고 뭐 잘 굴러가는 구단 시스템, 개인의 부족함을 줄이기 위한 협력 수비, 빌드업을 통해 상대 후방을 노리는 공격, 그리고 상황 변화에 맞는 전술 전략 등을 좀 꼽았습니다. 그래서 11경기에서 지금 1패, 10경기 연속 무패, 최소 실점 이걸 봤을 때는 충분히 박태하 감독의 어떤 선수단 운용이 잘 먹힌 1라운드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지난 전북전에서 추가 시간 극장골로 포항 특유의 위닝 멘털리티를 발휘했습니다. 이제 정규리그 3분의 1이 지났기 때문에 뭐 샴페인은 아직 터트릴 때는 아니지만 울산의 추격이 매서운 만큼 이제 2라운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순위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전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기세, 경기력, 홈 이점 여러 면에서 포항이 유리한 것 같지만 자칫 미끄러지면 이 로빈을 좀 불안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제주는 그 분위기를 좀 띄워왔는데요. 포항전을 앞두고 4연패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홈에서 대구를 잡으면서 7위까지 점프한 상태인데요. 여전히 경기력은 김관범 감독이 원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고비 때는 경기력보다는 결과를 따내는 게 우선이라는 점에선 귀중한 승점 3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전 후반전 같은 경우는 내용이 괜찮았어요. 결국 그 과정에서 골도 나왔고요. 네. 제주는 수비수 연재훈, 공격수 진성욱이 지금 복귀각을 재고 있고 미드필더 김건웅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경기와 선발과 교체를 바꾸는 정도의 소폭 변화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포항은 부상자들이 대부분 다 돌아왔습니다. 홍윤상, 김동진이 아시안컵 다녀오고 윤민호도 지금 부상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박태하 감독 입장에선 선수 운용폭이 확실히 넓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포항이 18골 중에 16골을 후반에 몰아넣고 있는데 이 말은 제주 입장에선 포항이 후반 선수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3월 맞대결에서 포항이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최근 코리안컵 포함해서 4연승을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포항 황인재, 제주 김태환으로 하겠습니다. 황인재는 울산이 지금 조현우 효과를 보고 있듯이 지금 팀을 우승권으로 이끌기 위해선 골키퍼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김태환은 스승 따라 올 시즌 이적을 했는데 최근 3경기에서 2골, 풀백임에도 가장 좋은 득점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베테랑 감독의 맞대결로도 주목이 받는 포항과 제주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1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